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끝장 취업의 안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또 하나의 대어죠. 바로 또 여러분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생산직 중에 하나인, 어떻게 보면은 뭐 탑 오브 탑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차 분들도 가고 싶어 하는, 근데 저라면 현대차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무튼 S-오일인데요. S-오일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면접이 다가오고 있고 아마 이게 조금 의딩되는 시점이 다르긴 할 텐데 미리 면접을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제가 조금 다른 일을 처리하느라 늦었는데 바로 또 S-오일 면접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제 블로그는 진작에 만들어 놨는데 아직 올리진 않았는데 이거 찍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OL 생산직 기출 면접 자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공계 생산직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년제 나오면은 생산 기술 관리자 엔지니어로 가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고졸이시거나 아니면 초대졸이신 분들이 생산직, 오퍼레이팅, 운전직이라고도 하죠. 그쪽을 가셨는데, 사실 요즘엔 그런 경계도 없어진 것 같고, 실제 제가 뭐 현대차에서 만나는 분들도 그렇고, 4년제 나오신 분들도 워낙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SO일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그렇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만나서 최종 합격까지 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사실 스펙이 뭐 회사가 회사이니만큼 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펙은 뭐 단순한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건 그 이전에 있었던 경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비교하면 현대차는 정말 고르게, 솔직히 얘기해서 왜 뽑혔지? 라는 분들도 좀 많이 뽑히시는 것 같긴 한데, 워낙에 모수가 크니까. 근데 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나름대로의 또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A리그죠. 진짜 A리그이기 때문에 스펙이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핵심 질문, 기출도 그렇고 예상도 그렇고 좀 뽑아봤고요. 그 다음에 답변 전략도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고 면접 준비하시면 떨어질 확률은 굉장히 낮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생산직이신 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조리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드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자기소개서 때도 올렸었는데 저도 한번 다시 상기시킬 겸 해가지고 공고를 다시 한번 봤고요. 울산에 있는 온산 공장에서 근무하시고 고등학교 졸업자, 전문대, 대학교 졸업자 및 올해 8월 이내 졸업 예정자이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마 요게 제가 알기로는 4월 중 입사라고 돼 있으니까 요때 근데 졸업 예정자인데 학교를 가시면 곤란해요. 물론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아무래도 석유화학 쪽이니까, 그죠? 화공, 기계, 전기, 전자 관련 전공자, 오퍼레이팅 분들이시니까. 그 다음에 또 이 공장 자체가 좀 위험물을 좀 많이 다루니까 아무래도 위험물 안전관리 자격증, 또 1급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한다라고 해서 우대라고 써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필수다.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관련된 경험을 하신 분들,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만 아마 뽑히셨을 거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의 특징은 특별한 건 없어요. 생산직 면접은 뭐 특별할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면접은 실무지 면접으로 가고, 실무지 면접의 특성상 직무 관련된 질문을 좀 많이 한다. 그래서 공정, 안전, 협업 경험 등. 그래서 특히나 석유화학 공정이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의 좀 전공 지식, 그 다음에 직무 지식을 좀 가져가시는 걸 많이 강조드리고 싶고요.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분들이기 때문에 인성과 조직적 합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왜 우리 회사를 지원했는지, 그 다음에 생산직 분들은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하시니까 역시 똑같이 협업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조금 관점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딱 질문하는 거를 대답하시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이 친구는 협업을 좀 잘하겠구나. 아니면 이 친구는 좀 약간 문제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분위기상으로도 파악을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위기 대응 능력. 사실 생산 현장은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죠. 그런 때 있어서 어떤 위기 대응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면접 분위기는 제가 실제 보신 분의 제가 작년, 재작년 뭐 그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종합했을 때는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지만 이게 좀 특징이죠. 기술 질문이 많다. 또 경력자들이 워낙에 많으시니까. 왜 그렇게냐? 기술 질문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해결 능력을 좀 많이 파헤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하고 계신 분들, 거의 이제 어떤 문제가 터졌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좀 중요하니까 제가 좀 화면을 좀 크게 하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문제 해결 능력을 설명하심에 있어서 초반에 이 전제는 잘 잡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게 문제였다라는 건 잘 보십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결국엔 이 분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문제가 왜 터졌는지를 분석하는 걸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서 이 문제를 내가 잘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지식, 그다음에 어떤 이론, 아니면은 뭐 누구한테 질문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잘 분석해서 해결했다 이렇게 가시든가 아니면 분석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한 대안을 찾는 게 역시 또 무엇인가를 좀 보고 이론을 갖고 오고 이전에 사례를 보고 그런 등의 어떤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가 빵 터지자마자 해결책은 이거야. 예를 들어서 뭔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범인은 얘다. 라고 너무 재미없게 딱 알려주는 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노력해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쪽으로 좀 풀어주셔라. 그 부분을 좀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교대 근무 적응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 생산직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고 여기 현대차의 질문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요거는 교대 근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교대 근무라면 사실 리듬이 깨지죠. 그래서 이제 지원자 자체 스스로가 어떤 건강 관리 능력, 컨트롤 능력, 이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무래도 체력이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 근무 가능성 SO일에서 그만두시는 분들은 뭐 거의 없죠. 그래서 생산직 분들도 뭐 거의 여러분도 지금 어딘가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뽑아놓으면 나가시고 뽑아놓으면 나가시니까. 그래서 장기 근무 가능성이라기보단 회사에 대한 로열티?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교대 근무의 경험이 있는 부분이 강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여러분이 요 단계 여기 있으실 거고, 이게 지금 언제 제가 올릴지 모르겠는데, 깜빡하지 말아야 되는데, 1차 면접을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예, 요런 부분으로서 진행된다. 그래서 이게 채용형 인턴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셔서, 입사하셔서 근무하실 때는 인턴 사원이니까 좀 빠릿빠릿하게, 그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면서 여러분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질문은 제가 기출들을 쭉 정리를 했는데, 일단 여기에 있는 것만 보셔도 좋을 만큼 제가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일반적인 그 자동차 공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자동차 공정은 좀 물론 세부적인 조립도 있겠지만 뭐 반도체 같은 나노 공정은 아니니까. 네, 이쪽 석유화학 정유죠. 이쪽 공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른 특성들이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 화학 공정이고 위험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자체만의 생산직 공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질문들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정유 공정에서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은 뭐냐? 한마디로 정유 공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 원리를 설명해 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외워가셔야 됩니다. 그럼 공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으니까 무엇이다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그 원리라고 하는 부분은 최대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질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 가장 중요한 공정은 무엇이고 원리를 설명해 봐라. 내 생각과 면접관의 생각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말한 게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근데 사실상 모든 공정이 안 중요한 공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 손가락 중에서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중요하고 다 아프고 똑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듣고 싶어 하는 거는 왜 그 공정을 찝었는지에 대한 이유니까 원리를 설명해 보라고 할 때 원리는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공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뒷단에다가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는 것도 좋으니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아예 못 하신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어떤 단계가 있는지 아냐? 이런 부분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열, 증류, 후처리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좋고, 근데 너무 짧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씩 더
사례를 부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요거밖에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는 그중에서 어떤 공정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등 위에 있는 1번에 대한 걸 여기다 갖다 붙여도 되겠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뭐예요? 어떤 말하는 스킬인 거죠. 면접에서 좀 안 좋은 게 너무 짧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그러면 약간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도 내가 성의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정답을 얘기해주고 뒷단에다 무엇인가를 집어넣자. 아니면 저는 원유 예열이라고 원유 예열에 관련된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셔도 되고. 후처리 공정에 필요한 어떤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이러셔도 되니까 저는 너무 짧게만 하는 거. 근데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짧게라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엔 뒷단에다가 요걸 설명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엔 뭐예요? 요것 중에서의 어떤 관련된 역량이라든지 부연 설명을 또 뽑아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죠. 열교환기, 펌프, 압축기 등의 작동 원리에 대해 설명해 봐라 라고 해서 열교환기는 무엇이다. 펌프는 무엇이다. 압축기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다 지금 나오는 것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OX가 명확한 질문이긴 하죠. 그래서 일단은 O로 가는 게 좋겠죠. 생산 공정에서 중류탑의 역할은 뭐냐? 역시 역할은 뭐냐? 중류탑은 공정에서 원유를 성분별로 분리하는 말 그대로 분리하는 장치야. 탑 내부에는 끓는 점이 낮는 성분은 상부에서 높은 성분 하부에서 낮은 거는 상부, 높은 것은 하부겠죠, 당연히. 이를 통해 이런 다양한 우리가 쓰고 있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만들 수 있고 각 분해물은 추가 공정을 거쳐서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전환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러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좀 하고 가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이다 보니까 안전사고. 그럼 안전사고를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생각했을 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공정은 어디라고 생각하냐? 그 이유는 뭐냐? 그래서 지금 윗단에 있어서의 공정을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당연히 갖고 가셔야 될 거고 안전이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때는 여기에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까? 더 좋은 거는 여러분이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정확한 명칭을 제가 안전관리 컨설팅을 할 때 좀 많이 추천드리는 건데 산업안전보건협회인가? 네, 거기 가면은 그 안전사고 사례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건축 공정도 있고 이런 생산 공정도 있고 생산 공정에서 석유화학이나 이런 정유 공정 쪽에서의 어떤 사고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게 좋겠죠. 내가 어느 쪽에서 사고가 나는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정의만 내려준다라는 것, 요건 이제 당연히 맞추셔야 되는 거고 그 뒷단에 있어서 또 어떤 내용을 부연 설명해 줄 것인가. 요걸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오면 생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전 수칙은 무엇이냐. 이런 것도 좀 정해져 있죠.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은 뭐 쉽습니다. 일단 위험을 예측해야 될 거고 사전 예방해야 된다. 사고가 터진 다음에 수습하기보다는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게 좋으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정유 공정은 작업허 가서 WP죠. 워크 퍼밋. 요 부분에 관련된 것도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실제 시뮬레이션이 있어. 만약에 너 같이 근무하다가 동료가 사고 당했다. 어떻게 할래? 여러분이 이전 직장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걸 기반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아니면 어떤 프로세싱에 대해 읽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파악하고 조치하고, 이상 연락해야 되고, 2차 사고 예방해야 되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잊으시는데, 2차 사고 예방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기록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글자는 많지만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정 중에 가스가 누출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조치는 뭐냐? 일단은 차단해야 되겠죠. 누출이니까 차단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역시 이런 프로세싱으로 간다 등 이 질문이 꼭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공정 단계에서의 어떠한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을지를 판단해 주시고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갖고 가시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응하실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 플랜트에서 위험한 물질과 대응 방안, 대표적 세 가지만 했는데 뭐 세 가지만이면 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쪽 산업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도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나왔더라고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유 공장에 해당하는 중요한 조항은 뭐냐?
산업안전보건법 37조, 42조,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 세 가지를 갖고 왔으니까 세 가지를 다 얘기하기는 힘들 거고 하나만이라도 좀 여러분이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지만 이거를 좀 대답을 못 하시면 좀 곤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외워주실 것들이 있으니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좀 소프트한 질문으로 넘어오면 인성 및 경험 관련된 질문에 왜 SOE를 지원했냐? 그럼 SOE는 뭐 월급 많이 주니까 최고니까. 그러니까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업 분석을 좀 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밑에 있는 거죠. 결국 SOE를 경쟁하는 것은 이노베이션, 칼텍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좀 바탕으로 해서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은 이 강점을 빗대어서 투영시켜서 말씀하시면 자연스럽게 얘기한 게 되니까 저는 뭐 이런 내용도 괜찮고 아니면 요거를 지원 동기화 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Q2번 요거는 꼭 한번 여러분이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교대 근무 어떻게 적응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이 교대 근무를 지금 하고 계시다면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로세싱을 어떻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적응하고 있는 프로세싱이고 결국에 적응이라는 프로세싱은 뭘로 가요? 스트레스 해소로 갈 테니까 그렇게 말씀하셔도 될 거고 교대 근무를 아직 안 해본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뭐 나름대로의 뭐 이런 식의 프로세싱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내 스스로를 잘 그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특히 육체적으로 잘 버텨낼 수 있는지 그런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답변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 근무 의향이 있나요? 아우, 다녀야죠. 당연히 다녀야죠.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별로 전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진 마세요. 한마디로 뭐예요? 돈 많이 주잖아. 니네 복지 좋잖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다. 이건 좋진 않죠. 실제 S5일의 이번 4분기 실적, 전체 연간 실적보다 이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왜 또 안 좋았는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안 좋다면은 당연히 복지랑 안정적인 근무 환경은 뭐 뒷받침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 늘 이런 거다라고 좀 당연시 여기기 때문에,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호의가 권리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지만 여러분이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현직자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으셔서 갖고 가시는데 약간 넣고 싶다고 하면 제가 넣은 것처럼 이렇게 뒷단에다가 서브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장기 근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뭐 요 산업에 대한 전망성과 회사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에 5번 어느 게 좀 중요한 것 같냐? 당연히 설비 운영, 뭐 유지 보수가 되겠죠. 설비를 가지고 일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 안전의식. 그 다음에 같이 일하니까 팀워크비 협업이에요. 그래서 가장 더 베스트니까 뭐 세 가지를 다 말씀하신다라기보다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뒷단에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좋겠죠. 전 설비 운영 및 유지 보수 능력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 직장에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토리를 풀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협업이죠. 협업. 의견 충돌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갈등 관리죠.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게 경청하고 제 얘기도 듣고 내 얘기도 하고 그다음 뭐예요? 장단점 비교해야죠. 그래서 결국엔 뭘로 해결합니까? 객관적인 데이터. 저는 요런 거 그냥 쟤랑 나랑 싸워서 토라졌어. 인간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좀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해결 방안, 아까 얘기했던 분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솔루션을 도출한다라든가 그런 때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결국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해결을 해야 될 텐데 그 앞단에 있어서 내 얘기도 들어. 네 얘기도 들을게.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장단점 비교하자. 이런 프로세싱을 안에다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근무할 때 문제 갑작스럽게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일단 원인 파악해야죠. 빨리 조치 시행해야죠. 그 다음 빨리 보고해야죠. 등 역시 크게 봤을 땐 이런 프로세싱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고 또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비효율적인 공정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게 생산직으로서 가장 항상 생각해야 될 과제죠. 개선이라고 하는 건 역시 원인 분석, 그다음 대안 마련, 그다음 피드백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장에서 선임의 지시에 동의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선임의 지시가 어, 약간 무엇인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 왜 저럴까? 지시의 배경과 이유를 먼저 판단하겠다. 그래서 안전이나 공정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단 빨리 내 의견을 전달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따르겠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적으로 따르겠다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뭐예요? 신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면,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따라야죠. 협업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 말도 맞을 수 있으니까 논리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겠다,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상황 면접을 좀 나눠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질문들은 여러분이 워낙에 질문들을 좋아하셔가지고 저는 요 질문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뭐 지원 동기가 뭐냐, 직무 역량이 뭐냐, 어떤 경험이 뭐냐 다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또 걱정되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지원하게 질문들을 또 막 뽑았어요. 정유 공정 관련된 요런 이유, 설비 운전 관련된 질문들, 안전 및 사고 대응 관련된 질문들, 또 근무 적응에서 뭐 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질문들, 팀워크 및 협업 관련된 질문들, 자기계발 성장 과정 된 질문들도 넣어놨으니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것까지도 마스터를 하시면 면접을 진짜 못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연습하세요. 연습하시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 또 있네요. 요 부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을 위해서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의 경쟁자분들이 주로 약한 게 이런 것들을 외워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회사에 관련된 부분, 3번, 요걸부터 좀 하세요. 다 내 경험만 이야기하고 오려고 하는데, 사람은 다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듣고 싶어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의 경력을 듣고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회사 얘기를 하는 것도 좋아할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조사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스토리에 잘 넣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포부도 될 수 있고 역량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하셔야 될 직무에 대한 이해, 과제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3번 요거를 좀 오히려 시간이 나면 좀 더 파헤쳐 보시기 바랍니다. 압박 질문도 나올 수 있죠. 생산직 업무가 반복적일 수 있는데 어떻게 흥미를 유지할 거냐. 이건 뭐예요? 회사가 우리가 놀러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쵸? 그럼 지루할 수도 있겠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때 저는 저만의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식으로 해소한다. 그리고 또 나는 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늘 고민하고 개선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교대 근무 환경이 힘들 수도 있는데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근무 경험이 없는 분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교대 근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야, 다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 이게 아직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 스스로 잘 컨트롤할 수 있다. 자기 관리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체력이 좋다. 그래서 뭐 이전에 교대 근무는 아니었지만 다른 일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해냈던 경험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딱 물어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면접장에서 그리 강해 보이지는 않는구나. 요걸 빨리 파악하셔서 좀 강하게, 씩씩하게 말씀해 주시는 비언어도 필요합니다. S51은 뭐 결정적인 이유는 뭐 최고니까 이제 아까 위에 나왔던 그런 기업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기계 화공 전공이 아니라면 어떤 강점 발휘할 수 있나요? 물론 얘네들보다 스타트는 느릴 수 있지만 나도 지금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고 또 특히나 나는 이 친구들보다 더 강한 나만의 뭐 안전을 잘 따른다는 기본기를 잘 따른다는 협업을 잘 잘한다는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걸로 빠져나가서 면접관을 설득시키기 바랍니다. 어떻게 측정하고 성장해 나갈 거냐? 나는 좀 도전적인 목표를 달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그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등 항상 그랬던 사람이다. 처럼 이걸 지금 여기서 몇 점 맞겠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나에게 주어진 목표치보다 더 많은 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셔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모습임을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압박 질문을 제일 좋아하는데, 이 질문은 마지막에 하세요. 그리고 모든 질문은 다 압박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제발 위에 기출부터 뽀개시고, 그 다음에 이 기업에 대한 질문 뽀개시고, 나머지 경험들 질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압박 질문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보너스를 드립니다. 설비 같은 거, 열교환기, 아까 질문 나왔던 것들이죠. 증류탑, 압축기, 펌프, 반응기, 그 다음에 안전에서 비상차단 밸브, 가스 감지기, 화재 예방 시스템, 그 다음에 실제 정유 제품들, LPG, 나프타, 휘발유, 등유, 경유, 증유, 등유, 경유, 중진류, 윤활유까지 해서 어디에 쓰이는지 이건 알고 가셔야죠. 그 다음에 최신 정유 석유화학 사업 전략 SO일 것도 좀 갖고 왔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보시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 지식.
안전관리, 협업, 이게 생산직의 기본이죠. 그 다음에 왜 S-오일인지 차별점도 좀 파악해 주시고, 압박 면접, 왜 너는 이직하냐 등등 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만들어 주셔서 제일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면접 못 보실 수가 없죠. 예, 내용은 충분히 만들어질 거고, 여러분들 스스로 시뮬레이션 많이 하셔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생산직 분들은 사실상 이게 다 회사를 다니고 계셔가지고 스터디라고 하는 걸 하기 힘들죠. 그래서 만약에 저는 뭐 좀 스터디를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컨설팅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 면접 컨설팅을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강조드리는 거는 이제 첫 번째는 답변, 위처럼 답변을 좀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외우신 다음에 그걸 자꾸 입 밖으로 내놓는 시뮬레이션 하시면 돼요. 그렇게 다 하시면 되고, 나랑 같이 경쟁하는 사람들이 말을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잘하면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오픈 채팅방을 생산직 분들만을 위한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현대차 분들도 그렇고 해서 제가 올해 요거 계속 운영을 할 거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S-오일 생산직 지금 큰 게 두 개가 면접을 진행하고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 바쁜 분들도 계실 텐데 잘 준비하셔서 원하는 곳에 또 S-오일 특히 합격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콘텐츠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